음유. 오케이.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자, 요거 로고를 한번 제가 AI 또 했습니다. 스테디코어. 오, 이게 나는 뭐 학교에서 쓰는 그 엠블럼 같은 건 줄 알았어. 아닙니다. 이거 저희 겁니다. 예. 만들었구나. 역시. 일단 제가 이번 학회 미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 이제 올해 컨퍼런스에 갔을 때 이제 4일이었는데 이제 계속 스케줄이 나와요. 그날에 어떤 여러 개 수십 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딱 듣고 싶었던 게 요거였어요. 음, 이 역도를 재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도와 재활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역도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더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지. 이거를 재활 수준에서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얘네도 이제 급성기 막 다쳤는데 열감 있고 붓기 있고 이런 데 쓰진 않고요. 이제 선수들이나 아니면 정말 생활 치료인들이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우리들 또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활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발표였어요. 요게 이제 어떤 동작이 어떤 움직임의 퀄리티를 올리고 이거를 어떤 동작에, 실질적인 동작에 전이가 되는지를 딱 한 거거든요. 우리 흔히 트리플 익스텐션, 세컨 풀 이후에 당기는 하는 거 할 때 발목, 무릎, 힙 다 펴지죠. 그래서 그 익스텐션 때 빠른 힘 발생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프린트와 이제 전력 질주와 이제 점프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요. 풀 페이스. 여기서 재밌는 게 풀을 되게 좋아해요, 얘네들이. 풀이 쉽고 가르치기 쉽고 얘네도 부담이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결국 역도라는 게 지도자나 선수한테 둘 다 부담스러운 이유가 테크닉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음, 그냥 우리가 스쿼트를 시키는 것보다 뭐 고블린 스쿼트를 시키는 것보다 각각의 페이스가 있고 퍼스트 볼, 트랜지션, 세컨드 볼, 캐치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까다롭고 이걸 습수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풀 페이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풀페이스 하나만으로. 그래서 지면에서의 힘 발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쭉 밀잖아요. 풀페이스 때. 요게 가속이 직접적으로 전이가 되고. 캐치페이스, 잡는 거, 힘 흡수하는 거, 그리고 힘을 조절하는 거. 결국에 우리가 안전한 착지나 빠른 커팅, 방향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캐치페이스가. 바페스 컨트롤, 우리가 이 바페스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협응을 해야 되고 이거의 타이밍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걸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방향 전환에 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각각의 우리는 결국에 솔직히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약간 우리는 이걸 그치.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오잉 싶었는데 요게 이런 거에 기여를 했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모르게 음, 했던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역도를 위한 역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냥 저는 힘이 약하지만 역도 재밌겠다 해서 해본 사람이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달리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달리기가. 이거 나도 공감해. 나 진짜 공감해, 이거. 이거는 그, 달리기가. 진짜 여담으로 전에 퇴근하고 버스가 간발의 차인 거야. 음. 그래서, 될까? 약간 50m가 좀 넘는 거리였어. 이거 놓치면 좀 오래 기다리니까 일단 뛰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약간 진짜 진짜 놀라서, 가속력 미쳤는데? 진짜 어, 이게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저도 빨라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 저는 수시로 왔는데 한 체대를 어. 결국엔 내신발로 온 학생입니다. 저는 그 실기를 진짜 못했어요. 달리기도 괜찮아. 폭발성이 없고 결국에는 약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분 시도 뿐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제 머리나 달리기가 되게 10m가 늘었는데 다 모두 폭발성이나 빠른 움직임이 중요한 애들인데 제가 그걸 진짜 못했거든요. 흐느적거리고. 근데 제 몸으로도 느끼는 게 이제는 뭔가 커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몸에서 이게 잘 된다고 느꼈거든요.
빠르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게 다 이거 덕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역도를 진짜. 위한 역도를 했을 뿐인데 요게 된 거죠. 우리는 아주 좋은 거죠. 퍼포먼스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질적으로 향상.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빠른 힘 생성, 지면으로부터 힘을 생성하는 거, 힘을 흡수하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협응력 및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스포츠에 적용했을 때 전력 질주 및 점프, 가속 착지, 그리고 방향 전환에 이런 실질적으로 스포츠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여기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학적 적응이 가장 빠르죠. 훈련을 하면은. 그래서 초기 신경계 발달로 운동단위 동원이 향상되고 발알과 속도랑 얼만큼 끌어오느냐, 이 운동 단위를 이거 둘 다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 강화, 그래서 기량근 동시 수축 감소로 초기 훈련 효과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조직 적응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입 2 하이퍼트로피, 이제 타입 힘을 쓰는 빠른 속도의 그 근섬유를 이제 비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힘줄은 강성 증가하고 또 힘을 전달하는 트랜지션이 좋아지고 뼈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강력한 충격을 주잖아요 계속 그래서 고부하 환경에 대한 부하 반응이 향상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본 미네랄 덴시티 그 우리 골다공증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본 미네랄 울프의 법칙인가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이제 울프의 법칙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조골세포, 어쨌든 골세포, 골세포. 뼈에 그걸 계속 이제 자극을 주면서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하 반응이 향상시켜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올림픽 리프트 역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서나 타이밍을 맞추는 거, 협응이 필요하고 동적 자세제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동적 자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스는 캐치죠, 당연히. 왜냐면 덜렁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덜렁이잖아요. 덜렁. 덜렁. 요게 안 되게 잡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힘 흡수, 제어에 가장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의 경우 어떤 것을 협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면이랑 상호작용하는 거. 우리가 마음껏 땅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엔 우리가 지면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은 밀어내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트리플 익스텐션 돼야 되고요. 힘 전달해야 되고요. 감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흥미롭게 제시를 했던 게 역도와 플라이오메트릭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 아니 재활 과정에서 우리 플라이오메트릭도 많이 하는데 뭐 왜 역도를 굳이? 엄연히 다른 컴포넌트로 타겟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을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최선의 결과를 원하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노력해봐야죠.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이랑 올림픽 역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도랑 얘는 이제 변형 동작이라는 건데 뭐 풀만 했든지 아니면 뭐 캐치만 했든지 근데 대부분 캐치만 하진 않겠죠 재활 과정에서. 근데 아마 풀 메인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올림픽 리프팅 그 역도의 변형 동작으로는 풀이 대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응, 예, 요겁니다, 그냥. 플레어메트릭은 탄성 변형 에너지 저장. 우리가 이제 탄성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신장 반사,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로 우리가 늘어났다가 돌아오면서 나오는 그 힘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역도는 우리 근육 내의 협응, 그리고 최대 운동 단위. 그 플라이오메트릭은 짧은 속도니까 이 동원되는 게 굉장히 작은데 훈련을 하면서 이걸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역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근육의 협응이랑 최대 운동 단위를 끌어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체중이나 매우 가벼운 부하로 지면 접촉 시간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는 플라이오메트릭과 다르게 역도는 중고강도 부하를 사용하면서 힘 적용 시간이 더 길다. 플라이오메트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치는 것을 그리고 최소화하면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얘는 이제 끝까지 밀면서 중고강도 부하를 밀어내는 거죠. 어머니 다른 거고 플라이어는 또 힘줄 강성, 역도는 높은 운동단위 바람의 동기와 유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다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면은 뭐 최고겠죠. 그래서 재활 중에 언제 역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좀 메인으로 이제 궁금한 점인데 당연히 완전한 가동범위 없는데 붓기 있고 그런데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완전한 가동 범위가 나왔을 때 무게가 없거나 최소화된 상태, 그리고 근력 대칭을 비교해 봤을 때 90% 이상일 때, 그리고 점핑, 홉 테스팅을 했을 때 양측 차이가 10%, 15% 이하일 때, 그리고 올바른 착지 역학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번역을 할 때 그냥 좀 그지같이 한 건데 그냥 안전한 랜딩을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풀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캐치를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랜딩을 할 줄 알아야 얘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전문 스포츠 지도사 할 때도 음, 내려놓는 거를 잘 맞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랜딩이라는 것에 여기도 중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행 조건, 여기에 돼야 할 수 있다. 스쿼트 자세가 잘 나와야겠죠, 우선. 스쿼트 자세. 그리고 힙힌지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허리 부상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리고 몸통 제어. 트렁크가 양옆, 앞뒤 뭐 흔들리는 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감속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금지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통증이 있으면 안 되고 신체 제어나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정렬이 불가한다거나 가동성이 제한됐다거나 뭐 안 되는 가동 범위를 억지로 역투를 통해 늘리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일 얘네도 하는 게 오버헤드 스쿼트로 이걸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 중에서도 이렇게 관절별로 뭘 보느냐 다 아는 거예요, 선배. 이제 발이랑 발목은 발 뜨냐, 푹 앉을 때 발 뒤꿈치 뜨느냐, 그리고 푸프네이션 이렇게 네 번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무릎의 경우에는 이제 외반슬, 무릎 안쪽으로 너무 심하게 모이는 거, 그리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엉덩이 같은 거, 힙, 고관절, 깊이나 양쪽의 차이. 그리고 트렁크는 너무 앞으로, 오버스쿼트 할 때 너무 앞으로 쏠리는지, 아니면 음, 양옆으로 돌아가진 않는지, 결국에는 내가 컨트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심한 로테이션이 있으면은 뭐 층만이나 어딘가 불편한 거, 막 고관절 무릎부터 올라오는 무언가 키네틱 체인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안 포지션이 안 맞거나 흉추 익스텐션이 안 나온다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던 문장이 있어요. For overhead or front leg position. 오버헤드 동작이나 프론트 렉 자세. 원활하지 않으면은 캐치 굳이 하지 마라. Focus on pulls rather than catch variations. 캐치보다는 그냥 풀만 해라. 그래도 된다. 풀을 좋아합니다, 여기 애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스트렝스로 시작하고 파워, 속도 요소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변형 동작을 통해서 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빠른 힘 발생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캐치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협응, 흡수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트렝스 보면 그냥 뭐 스쿼트나 뭐 아이소메트릭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도 연수를 붙이는 거 그리고 요때 이제 요때 뭐 가동 범위나 이런 대칭성 근력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잘 됐다. 그러면은 풀 동작 같은 것들 부분별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풀이나 다른 페이스의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을 활용해서 힘 발생률을 높여주고 여기 다 이루어지면은 함께 힘 흡수랑 협응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배운 동작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제 이제 우리는 역도를 위한 역도를 했었지만은 여기는 솔직히 역도를 위해 역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생활체육대회 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파생 동작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 풀만 한다. 딥스쿼트 캐치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앉는 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는 잘 앉는 거, 빠르게 앉는 거. 그리고 이런 게 필요가 없고 풀 동작만 가르치면은 관절 부담이 적어요. 그냥 땡기고 내리고 땡기고 잘 땡기는 거에 집중을 시키는 거니까 굳이 관절 부담이 없죠. 그리고 행이나 블록처럼 우리가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부터 바닥에서 그 퍼스트 풀부터
스네치 풀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면에서부터 다 끌어오는 훈련으로는 좋겠지만은 처음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행이나 블록에서 가동 범위 제한해서 이렇게 부분별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스네치 풀, 클린 풀 할 수도 있고 행 하이 풀처럼 행으로 가동 범위 제한할 수 있고 점프 슈러그도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프하면서 슈러그. 그리고 파워 면역 동작으로는 이제 풀뎁스가 아니라 스쿼트 자세로 수정된 리프트 방식.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굳이 뭐 파워 동작을 할 때 깊이 앉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뭐 하프 스쿼트나 뭐 우리가 쿼터 스쿼트로 갈 때도 있잖아요. 파워 클린 같은 거 할 때 가벼우면은.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느 정도 큰 무게를 가지고 깊이 앉고 잘하고 역도적인 퍼포먼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구간을 진행함으로써 전이될 수 있는 이점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풀접스가 필요가 없다. 힘 생성이랑 힘 흡수, 풀이랑 캐치, 그리고 협응력 훈련에 적합을 하다. 파워 클린, 파워 스네치, 그래서 풀뎁스 없이 해도 좋다. 그리고 푸시저크도 결국 몸통 조절이나 이런 흡수, 생성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뭐 항상 뭐 처음 배울 때도 다 얘기하는 거지만, PVC 파이프나 목봉 이런 것들 아니면은 덤벨 케틀벨로 이제 파워 동작들, 대체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시작을 하고 동작을 분할해야 된다. 결국에는 올바른 자세, 신경 조절이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 다른 스트렝스 훈련들보다도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경 컨트롤 하는 거, 올바른 자세 가져가는 거, 이런 리프트 과정을 쉽게 분할을 해서 무게를 더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자세와 회복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핑클링 가르칠 때 데드 먼저 하고 하이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결합하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든 이제 초기를 주더라고요. 초기 예시. 그래서 랩스 횟수를 1에서 3회, 그리고 세트는 3에서 5회. 그리고 로드는 그냥 중간 정도, 중강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은 2에서 3분. 그리고 맥스 스피드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의 훈련의 목적은 움직임의 결국엔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양쪽의 대칭성을 맞추는 거고, 결국에 대칭성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한쪽 뭔가 무릎이나 뭐 어딘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재활이라는 과정은 그 건측, 다친 쪽을 건측에 맞춰 비교했을 때 끌어올리는 게 목표니까 대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체 제어, 내가 몸을 환자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협응이나 제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이제 재활의 후반부에서 쓸 수 있을 때 역도 파생 동작은 협응이나 스피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걸 다 같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생 동작은 협응이랑 스피드를 위해서 하고 스트렝스는 느리게 통제하에 무겁게 역도에서 이미 스피드 했기 때문에 스트렝스는 근비대, 근력, 느리게 통제 플라요메트릭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손상 입었던 그 부위에 자극을 주면서 빠른 움직임에 적응시키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조직 회복 상태 및 신경력 컨트롤 기능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뭐 생활체육이나 선수들의 그 종목에 맞는 드릴을 넣으면서 이 재활 후반기에 약간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행스네치로만 이렇게 세트를 하고 프론트 스쿼트로 근력 만들고 플라요메트릭 하면서 만들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풋볼이나 축구하는 선수들이면은 또 이런 어질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드릴을 10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세션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상적인 세션이다. 라고 이분들 이걸 발표하신 분들의 이상적인 세션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은데? 재밌죠? 이거 우리 아는 거 나오니까. 아, 이게, 얼마 만에 또 떠드는 역도 얘기인지. 그쵸. 우리가 잘 이거, 아는 건 재밌죠. 사실 나는 이제 여기로 오고 역도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혼자 운동할 때 간혹 하긴 했었거든. 근데 이제 퍼블릭 이런 센터 한국에서는 역도라는 건 사실
딱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느꼈던 거는, 그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나랑 한 5에서 7kg 정도 중량이 차이 나는 보디빌더 선생님이 계시고, 데드리프트, 이제, 땅데드가 안 되다 보니까 루마니안을 할 때, 뭐, 같은 140을 들어갔을 때, 한 세트 더 가능한 건 이제 내가 가능하고 쌤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 봤을 때 그런 운동 신경 단위나 그다음에 그런 지구력적인 게 확실히 역도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이걸 재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좀 실험 정신으로 했던 거는 회원분들한테 뭔가 마루타보다는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깨 가동 범위나 그다음에 힌지가 조금 나오는데 뭔가 협응이 안 돼. 뭔가 몸이 뚝딱이야. 그래서 스미스 머신에서 음. 그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 시키고 어, 강제로 그다음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라고 했어. 그 한 10번 정도. 되게 힘들어 하셨고. 근데 스미스는 어쨌든 궤도가 정해져 있고 이제 받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도 어쨌든 그 오버헤드 스쿼트를 흉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조금 신기하게 반응이 나왔던 건 흉추 신전이 나와,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어, 계속 이러고 음, 있다, 이게 뭐, 휴머러스 IR, 뭐, 스퀘어, 뭐, 이게 협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전까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뭔가, 일단 이거는 생각해 봤을 때, 오버헤드 프레셔 밀고 있으면서 스쿼트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냥 생각 때문에 시켜봤을 때 흉추 신전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역도를 난 진짜 놓고 싶진 않아. 혹시 너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한국 시내에서도 잘 쓰면 정말 좋은 재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저번에도 요 주제가 나는 구미가 담겼다고 했던 거는 그 SPH 관련해서 계속 커뮤니티에 이제 하는 사람들 인천에 또 다른 어떤 코치님 계시거든. 그 자세히 뭐죠? 구범현이라는 분이 SPH 강의를 들었고 또 그걸 토대로 역도를 가르치는 코치 분이신데 약간 되게 역도를 재활 메소드처럼 잘 사용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음, 뭔가 준수형처럼 이제 뭐 역도를 위한 역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이제 몸에 맞게 역도를 알려주려고 하고 이걸 또 약간 재활 개념처럼 썼길래 너가 이제 갖고 온 요 컨퍼런스한테 대조해서 봤으면 어떨까 하고 그냥 인스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라운드 숄더나 뭐 그런 흉추 후반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결국 그 반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트리플 익스텐션에서는 흉추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스케이비 결국에는 포테리어 틸팅이랑 익스텐션 로테이션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서로 반대되게. 생각해보니까 역도는 그걸 강제로라도 만들어주는 행위더라고. 그래서 이 그죠. 관점으로 저 사람도 들어갔나 보다. 왜냐면 나도 뭔가 일할 때 옛날엔 약간 너무 국수적인 관점만 가져서 T레이즈나 Y레이즈나 일단 불을 다 켜고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접근법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좌우 대칭이 너무 심하면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너무 국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풀 모션이나 그런 게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인체는 협응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너무 생각? 동의하는 분이에요. 이게 당연히 약간 역도를 저는 역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크로스핏 같은 거 봤을 때 그냥 냅다 첫날에 가서 스트레치 아, 가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저 갔을 때 충격받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머리를 드세요. 재밌음. 이거는 위험한 게 맞는데 제가 느낀 게 진짜 선배랑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에 이거 고난이도예요. 어떻게 보면 풀 동작이 무거운 중량을 한 번에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그리고 뭐 허리 통제도 해야 되지, 팔꿈치도 들어야 되지, 등도 당겨야 되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얘가 영어를 못해. 근데 그냥 일단 문법이나 뭐 이런 알파벳 가르치고 미국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영어 잘해서 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본능으로 약간 불이 켜지잖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난이도 태스크예요. 진짜 어려운 태스크인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 태스크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분절 하다가 했을 때 이 발화율, 내가 이걸 동원시킨 것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너무 좋은 운동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선배랑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역도가 그냥 역도를 위한 역도뿐만 아니라 써보면은 좋다. 왜냐면 내 몸에도 나타난 적이 있으니까. 그냥 달리기도 빨라지고, 그냥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역도는 참 되게 고마운 시간을 보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저는 뭐 대회 입상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남들도 잘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그냥 그렇지, 같이 그렇지.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도 같이 노는 그랬고. 사람들이 왜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지 이러면서 그 남들 안 나올 때 우리 우리끼리 나와서 2022년 선배는 전부터 했겠지만 2020 저는 2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 22, 23, 24, 25, 한 3, 4년을 그래도 깔짝깔짝 22, 23은 열심히 했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었어도 그렇게 한 게 되게 그냥 인생 경험? 약간 인생 능력이 되는 걸 음, 같으니까 진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참 좋은 운동이다. 결론입니다. 진짜로 나는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 그냥 나는 완전 이제 다른 그 우리만의 세계에 있다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였을 때 사실 초반에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지. 아, 내가 이런 거랑 이런 것만 너무 매니악 혹은 너무 이렇게 하이한 것만 가지고 대중 음, 씬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현실적인 요건으로는 정말 큰 무기고 다른 음, 쌤들이 약간 소위 말해서 항상 좀 이렇게 시-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이 물론 나보다 준이가 더 잘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움직임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더라고. 난 몰랐는데. 같은 랩을 따고 땡기는데 쌤은 뭐 스텝이 엄청 잘 움직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자세가 아니면 뭔가 시켰을 때 그런 무브먼트의 퀄리티가 아마 이건 역도의 영향이 좀 많이 크겠다. 진짜 고마운 운동이다. 고맙다, 진짜 역도야. 고맙다. 그래서 진짜 그 제일 큰 거는 부상이 없다.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역도를 시작한 이래로. 그전에도 없었지만. 그리고 은근히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빨리 이렇게 그 잔바리에 잡혀서 이렇게 쏙 그냥 쩌적 진짜 하듯이 싹. 뭐 떨어져서 잡는 것도 이게 오, 진짜 뭐든지 진짜 빨라져요, 이거 뭐든. 음. 아마 여기가 조금 뭔가가 있을 거다. 자세한 진짜 신경기 신경학적 뭐라도. 근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무지성으로 막 2년 했을 때 그때 진짜 아마 우리 많이 성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알아율이 어마어마해졌을 거야. 진짜. 진짜. 지금 뭐 둘 다 너나 나나 막 원RM을 자주 할 수 없는 타입인 것 음, 같긴 해. 이건 그냥 사람 기질이니까. 맞아.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그 한 중고강도, 중중강도에서의 그 견디는 능력치는 아마 세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우리 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빈바 훈련이야. 아, 진짜로. 빈바 훈련이랑 진짜. 초록이 하나 낀 거, 선배 노랑이 낀 거. 그러니까 개수, 이게 메인. 개수 개 때려 박은 거 막 파워클릭 하고 막 계속하고 어. 막 그 행스트레치 계속하고. 동작 학습은 제일 많이 했어, 우리가. 힘이, 발화율이 진짜. 낮을 뿐이지, 우리가. 발화율은 그 약간의 이 신경학적 기전이 있을 거라 나 생각해. 준수 형이나 현준 쌤 보면은, 타고난 사람들, 유니치 예. 같은 애들. 아니면 진짜 성훈이처럼 집요하게 파서 성훈이 지금 용상 100kg 하더만. 걔는 근데 그래서 이제 할 때 되긴 했어요, 걔. 대단해. 그래서 난 100kg 못하고 끝났거든, 역도. 그래서 난 진짜 성훈 리스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집요하게 그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정말 엑기스 잘 뽑아서 이제 어. 다양하게 할 써먹던가. 때만 쓰고. 맞아. 근데 걔는 아, 진짜 그것만 팠잖아, 지금. 그치. 걔는 그래도 대단해. 멋있는 놈이야, 그것도. 난 대단해, 못해. 진짜. 대단해. 아, 저는 맞고 쳤잖아요, 그냥. 나도 뭐 대단한 거지. 회장까지나 했었고, 팀크루즈 갔어서 좀 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거는 근데 진짜 역도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나는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나도 그냥 한 짝사랑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짝사랑까지. 아마, 걔는 이제 그 맛사랑이 이상은, 된 거고, 나는 맞아. 짝사랑에서 우리 재밌긴 했어요. 재밌는데 아, 이제 잘 안 따라줄 뿐이지. 근데 이제 좀 멀어지니까 확실히 가끔 하면 재밌더라고. 가끔 하면. 맞아, 맞아. 예전엔 좀 어, 스트레스였는데 예.
지금은 즐길 수 있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아, 맞아. 진짜, 진- 오케이. 나는, 이게, 이,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어떻게든 다 훑긴 했어. 다 듣긴 했어. 다 들었고, 일단 1순위는 그 7월 26일 날 내가 이제 들으러 가니까 그 SPH라는 어깨랑 골반 핸들링은 그 직접적인 그 큐잉이나 핸즈온이 필요해서 오프라인에 갔다 와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를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증폭을 정말 잘 시켜놨고, 어, 뭐 실망할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말했던 게 이게 기초이자 기본이다. 그래서 오케이. 기초이자 기본이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아마 PDF 파일 봐도 내용들이 계속 있을 텐데 한번 계속 반추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 계속 이 SPH 들어가기 전에도 했던 게 이 첫 번째 세트에서 앞에 내용들 그 한 번씩 꼭 봤냐. 영상을 봤는지. 그러니까 앞에 음, 기능 해부학, 진단학, 운동 손상학, 치료학을 기반으로 그냥 이 기본을 굳이 SPH는 단어를 붙인 거지. 앞에 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냥 기술을 쫓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 비슷하게. 그래서 한 맞는 번 말. 더 반출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뭐 지금 설명 못 하겠지. 이제 겉핥기 했으니까. 이번 연도 안에 계속 요거를 뭐 현장에 적용을 하고 오프라인 다녀와서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서 좀 더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만 보이십니까? 보여? 저는? 요거 제 페이지를 지워주세요. 네, 잘 보여요. 이거 보여? 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 왼쪽보다는 오른쪽 거가 먼저 한번 쭉 훑으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 네, 기초이지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서 약간 좀 던졌던 첫 번째 화두는 기능적인 움직임이란 무엇인가? 약간 우리가 항상 뭐 그놈의 펑셔널 트레이닝. 음, 뭐 옛날에는 유태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흔들리는 보수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운동하는 걸 난 솔직히 좀 이렇게 편향적으로 바라봤었거든. 음, 왜냐면 그 사람의 사견을 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것도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건 나쁜 운동은 없다.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짜 좋은 운동 학습만이 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진 건 좋았던 것 같아. 시상면에서, 그다음에 뭐 이마면에서, 가로면에서 세 가지 움직임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게 기능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면에서의 움직임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세 가지 면에서의 움직임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안 나오면은 그런 비기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상면에서 나와야 될 움직임이 안 나오면 어딘가에서는 가로면이나 이마면에서 보상을 할 거고, 그런 게 이제 어딘지 일일이 다 케어하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말한 거는 언제 그거 다 하고 있을 겁니까? 라는 약간 질문을 던졌어. 근데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뭔가 스케일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티레이즈나 와이레이즈, 뭐 아니면 흉추엘도 뭔가 어디가 불편한 것 같아서 뭐 발목 안 좋으면 발목 이렇게 목만 계속 그쪽만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시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SPH라는 스캡과 펠빅이 결국 이어진 키네틱 체인을 봤을 때 펠빅은 결국 이 하지에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스캡은 상지에서 내려왔을 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엄청 중요하고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제 항중력근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조금 이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자세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누군가는 과하게 일을 할 거고 누군가는 일을 덜 하게 될 건데
그거를 제대로 체크를 해서 이제 못 쓰는 거를 잘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잘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 선수 트레이너든 그냥 트레이너든 코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 그림을 삽입을 해놨고. 그다음에 좀 제일 좋았던 말이 이제 요거였어. 그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불균형이 균형이다. 나는 사실 이제 요거 듣기 전에는 뭔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워낙 정보가 많고 대단하신 분들이 또 인스타에 이제 팍 올리다 보면 사실 많이 흔들렸지. 저 관점이 맞나? 아니면 저 음, 관점이 맞나? 내가 내 기준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같은 불순서를 시켜도 어떻게 시키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기서 저 말을 던지면서 약간 뭐 고대 로마 시절 그런 조각상 하나에 해놓고 그런 거 보면 다 사실 대칭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우리 골반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행할 때 이렇게 카운터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장기 위치도 다르면 사실 우리 몸은 불균형으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 범위에 있는 건데 그거를 대칭으로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심장이랑 뭐 간, 폐 위치가 우리가 똑같이 있진 않잖아.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대칭, 막 균형 이런 거를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너무 틀어지거나 너무 안 좋은 쪽에 대한 기능적인 움직임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 그걸 너무 대칭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요것도, 그러니까 운동 자세 정답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는 불순서를 이렇게 하고, 누구는 불순서를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자세는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지. 왜냐면 막 요추 전만 시켜놓고 너무 불편한 자세로 불순서를 하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뭐 만약 역도를 사실 해도 뭐 고관절이 후념인 사람이 캐치 포지션일 때랑 그다음에 전념인 사람이 캐치 포지션일 때랑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각자의 몸에 맞는 정답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의미하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는 좀 기준의 잣대가 틀릴 수 있다. 요거는 또 여담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스포츠 할 때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야, 난 놀랐다. 진짜 많이 놀랐다. 그래서 특히 아니,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여기, 아마 그냥 어디 가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스쿼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뇌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 진짜. 어. 진짜 그 인지 처리 영역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있어서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코칭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쉽게, 그러니까 그 쉽게가 어떻게 이 사람의 뇌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좀 내린 혼자만의 그냥 매뉴얼은 스쿼트는 그냥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훨씬 매끄러워졌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미를 했던 거는 발바닥을 미세운데 사람들은 발을 미는 걸 몰라. 어. 그래서 진짜 실제로 벽에 발을 대고 밀어보라고 했어. 아니면은 레그 프레스 데려가서 레그 프레스 밀어보라고 음, 하던가 해서 안고 레그 프레스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결합했을 때는 오케이. 근데 진짜 다시 스쿼트라고 하는 순간 자세가 망가져.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었고. 두 음, 번째는 데드리프트. 뭐 이게 운동 자세 얘기 나와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좌식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테리어 틸팅보다는 포스테리어 틸팅이 강제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데드리프트 시켰을 때 안테리어 틸팅 만들고 골반 이렇게 움직임 만들고 데드를 시키면 힌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몸의 기억이 무섭다고. 그 잠깐 만들어 놓고 힌지 들어가는 순간 힌지가 안 걸려. 다시 골반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기본값으로 가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대할 때 일부러 시작하면서 오리궁둥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힌지가 접혔어. 음, 기본적으로 포스처 세팅이 워낙 강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뭐 워낙 골반 유연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들었던 생각은 그때그때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능력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코칭 언어? 이거 좀 많이 중요하다. 왜냐면 물론 일반인 한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수들한테도 그들한테 그냥 어려운 뭐 용어나 그런 거 우리도 형한테 배워서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칭 퀴잉도 많이 중요한 것 같다. 맞아. 음, 여기까지였고 이것도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아는 거는 나는 이제 뭐 발생학적 원리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 여기까지는 안 음, 하는데 인체가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팔다리가 교차하면서 움직이고 그럼 결국 팔다리를 중심으로 척추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 말은 즉슨 인체의 팔과 다리는 척추의 회전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관점이 난 좀 새롭게 들렸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왜냐면은 항상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 이게 허리는 많이 움직이면 안 좋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세게 박혀 있잖아. 맞아. 너무 구부러지거나 너무 펴지거나 막 비틀어진다 이러면 디스크가 뭐가 뭐 협착이 뭐가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우리가 걷기만 해도 사실 척추에서는 회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너무 가둬놓은 시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역도가 왜 재활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생각했을 때 척추에 되게 다양한 부하를 만들어내잖아. 그 무거운 걸 머리 위로 들기까지. 그래서 재활신에서도 이게 역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더 기준점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위에 이제 불균형이 균형이다라는 말에 좀 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회전을 만들고 있잖아. 얘기를 하고 움직임을 만들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능적으로 균형적인 대칭이 아니라 계속 회전이 나오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오고 그 불균형이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맞아서 그런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그냥 그 항상 일반인들 혹은 선수들이 저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좁은 관점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이게 디폴트 값이어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연주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단적인 예시로 주님도 복서니까 사실 주님 뒤에서 스쿼트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바가 거의 근데 과연 그거를 맞춰주는 게 맞나? 라는 거는 난 이걸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이 그게 안정적이고 그게 만약에 무게를 잘 칠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 부하에 잘 견딜 수 있는 몸이라면 그게 균형일 수 있고 그게 대칭일 수 있고 만약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면은 그건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다. 자, 여기서도 뭐 이제 말은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왼쪽 강의 교재로 넘어갔을 때 아까 말했던 불균형이 균형이다라는 거는 요 사진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핸들링이란 걸 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1차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는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1차 조절에는 음, 상방회전과 포스로 틸팅, 골반 핸들링은 요천권, 요추천추 신전, 그다음에 후방 경사인데 그래서 이 텍스트만 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뭐 말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교재에 넣었는데 거기서 사진 찍힌 게 있는데
약간 어깨 핸들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 상방회전과 후방경사 만든 사진 하나 넣고, 그다음에 골반 핸들링 저 허리 엉치 관절 펴은 누운 자세에서 짧은 다리 만드는 거를 한 사진이었었거든. 음, 음.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고관절 등, 그러니까 짧은 다리 만든다는 게 그 힙을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위로 이렇게. 그치 누워서 하나 음, 당겨놔서 뭐 왼쪽이고 뭐 오른쪽이면 약간 이렇게 만든 거. 어. 근데 이제 결국은 얘는 진짜 오프라인에 가서 정확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러 이 사람이 강의 이렇게 설계한 것 같다. 앞에 이론적인 거 이런 거는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오프라인 때 이걸 해야 정확한 큐잉이 아니 혹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음, 그랬고 이게 나는 처음 듣는 아니면 이 사람의 개념인지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조절자랑 안정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었어. 그래서 이 뒤에도 뭐 평가하는 방법 얘네 그 이 SPH만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중심축에 딱 놓고 이렇게 뭐 써서 평가를 했을 때 알게 모르게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안정자와 조절자를 구분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가봐야 알아. 이게 또 오, 어려웠어. 신기하다. 그래서 약간 이 뒤에 이거는 다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강의 들으면 느낀 건데 얘도 필요 없어.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고 검사를 했을 때만 알 수 있는 건- 그런 건데 이게 안 나와 있구나. 아무튼 어깨 검사 같은 경우는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동시에 들었을 때 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어. 한 음, 팔씩 하지 말라는 이유는 허리의 회전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음,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앉아서 들었을 때, 이게 서서도 하지 말라는 거는 서서 하면 또 허리나 어디서 골반에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앉아서 들었을 때 굽힘이 더 나오고 덜 나오는 데가 있을 거야. 음, 만약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은 뭐 그 더 나온 쪽을 뭐 조절자, 안 나온 쪽을 뭐 안정자 뭐 이렇게 해서 1번 체크를 하고 더 가동하면 더 나온 데가 조절자. 뭐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내외전 외회전 우리가 하는 이거 있지. 네. 그것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묶여 있는 개념이었는데 뭐 조절자가 더 나온 쪽은 이제 뭐 내외전이 더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 외회전이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이 둘 중 하나의 병리역학이나 이걸로 해서 뭐 스케펠빅 핸들링에 아까 걸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아, 3단계까지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프로토콜 다 있더라고. 오,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약간 더 구미가 당기 확신이 당겼던 게 이 검사 프로토콜이 있으면 구피임이랑 내외전 외외전을 통해서 그러면 스케펠빅 핸들링을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명확히 있더라고. 얘도 근데 이 똑같고. 표가 궁금한 게, 음. 그 위로 한번 가주실래요? 그, 가능, 불가능이 있는데, 이거, 아니, 아까, 내려가 이거?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아, 이거. 그러니까, 간별 검사를 했을 때, 가능, 불가능이 있고, 가능의 상방회전, 가능, 하방회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가 맞아. 뭐인 거예요? 이거를 나도 완벽히 이해 못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더 나왔다는 게 결국 상방이 더 나온 거잖아. 음, 그럼 덜 나온 쪽은 하방 회전이 더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선 1차적으로. 그러니까 플렉션이 더 나온 쪽은 가 UR이라고 해서 상방이 더 나왔고, 그럼 얘는 반대쪽으로 좀 덜 나왔으니까 걔는 가 DR, 다운월드 로테이션. 해서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 이제 내외전, 외회전 평가를 동시에 했을 때 또 나도 그렇고 약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외회전, 외회전이 더 나오면은 이제 또 UR2라고 해서 어벌드 로테이션 2가 더 나오는 사람. 근데 만약에 외회전이 덜 나왔다. 그러면은 병리역학으로 해서 요거는 뭐 다음 거 해서 이게 한 번 듣고 이제
하기에는 내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더라고. 아니 이게 보니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그러니까 얘한테 스케일백 핸들링에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뭐 예를 들어 굴곡이 있으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만 음, 정상. 근데 여기서 뭔가 틀에 깨진 게 있어. 이 메커니즘을 벗어난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스케일백 핸들링으로 고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 다 한 번에 외울 순 없겠네. 이게 많이 해봐야 어. 되겠네. 많이 해봐야 되고, 그 정확한 큐잉이나 검사 툴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중간에 아마 얘기했던 게, 아, 편차가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걸 다시 했을 때 몸이 이미 학습이 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하지는 뭐 말라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아까 이게 패턴이 이 정상 비정상을 아까 했던 그걸로 나눴었거든. 그래서 결론은 핸들링이나 이런 걸 다 해도 안 되면 그제서 이제 의학적 치료 전략을 해야 된다. 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뭐 그냥 알면 좋은 이론들인데 그냥 여기서 이제 선수든 일반인이든 좀 운동을 시킬 때 이런 관점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근데 이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중첩성 운동 나오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 좀 정해진 운동. 뭔가 플로우가 계속 이어져 있는 운동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단순한 이런 거에서도 좀 파생이 돼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일단은 이번 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머지는 지금 이런 건 그냥 알면 좋은 개념들이어서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봐도 뭐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 그 심플리파이랑 거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저 필기하고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여기 있다. 아, 여기다. 심플리파이 아이소메트. 이게 여기에 되게 감명적인 게 결국에는 기본이 중요하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맞아. 움직임, 화려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결국에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기대가 되는데? 대체 어떤 걸 하는 건지. 난 지금 오늘 뭔가 많았어요. 오늘 제가 그 카톡방에 이렇게 기능의 연쇄성에 대해서 해주셨고, 또 움직임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지, 국소로 볼지, 여기서 썼구나.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팔다리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지 움직임을 생각하는 게 사지 움직임도 당연히 기능을 하지만 얘를 통해 척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얘도 당연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케펠백 핸들링에 대한 뭔가 더 깊은 맛보기를 들어간 느낌? 이제까지는 이래서 스키per백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약간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된 음. 느낌이었는데 이런 1차 조절, 2차 조절에 대해서 그리고 조절자, 더 움직이는데 조절자, 뭐 안정자 그리고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이제 이 7월 26일에 오프라인을 들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7월 26일 10시까지 내가 가야 돼서, 음, 그 주는 패스를 20, 하시죠. 패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25일 토요일이나 이럴 잠시만요. 때, 어, 이게 제가 달력을 보고 왜냐면 제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 7월 26일이, 일요일이네. 맞아. 일요일, 일요일이구나.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요. 왜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갔다 온 뭐야?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막 감동의 이별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말은 안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전세금 지금 그게 팔렸어요. 낙찰돼가지고 아, 제 전세상에 있던 거 그게 아, 강제 경매가 있었는데 그게 팔렸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걸 받으러 다행이다. 그걸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8월 2일에 뭐 하세요? 8월 2일에 뭐 없어. 원래 우리 스터디 하는 날인데 제가 서울에 갈 테니까 만나는 게 어떤지. 와, 대면으로. 너무 대면으로. 좋지. 이러면은 그 룸을 한 8시간짜리 빌리면 둘이 그냥 그날 죽치고 떠드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이날 4시는 돌아가야 돼가지고 아침 아, 일찍 그지, 그지, 그지. 만나가지고 그래, 아침 일찍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가기 실컷 전까지 좀 떠들고. 떠들지 않고. 아, 어, 좋아. 그럼 26일은 내가 이제 세미나를 그치. 가야 되니까, 그거는 잠깐, 그 주는 약간 이제 스킵하고, 음. 그거를 이제 원기옥을 모아서 8월 2일에 만나는 걸로. 8월 2일에 아주 저를 조져주시면 됩니다. 또 실기니까 이게 또 만나면 더 좋잖아요. 아, 이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데? 아주 거의 스케페베를 배우러 가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 기간이 딱 그렇게 잡혔어요. 어떻게. 아, 이거 뭐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배당 받는 게 2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주말까지 이렇게 있으려고 29일에 이렇게 아, 하고 그, 1일 있다가 딱 3일에 다시 가거든요. 타이밍 좋다. 타이밍 끝내주죠, 아주. 그래서 그날은 이제 선배 26일 그거에 집중을 온전히 하시고 온전히 그 선생님 것을 섭취하신 뒤에 저에게 이제 2일 날에 가르침 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완벽하다. 음. 한국, 그러면 좋지.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아까, 아직 못 읽었는데 사기만 하고, 그 코칭 관련해서 추천받은 책이 아이씨, 뭐야. 랭귀지 오브 랭귀지 코치. 오브 코칭? 이거 뭐 미국 버전도 있을 게 아마. 오케이, 오케이. 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일단 뭐, 네. 마이클 보일, 막, 뭐, 그 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추천사가 엄청 많아. 내가 오케이, 아는 사람 또 누구 오케이. 있지? 뭐야, 또 막 FMS 만든 사람, 막 이 사람도, 음. 아, 브릿지 더 갭 쓴 사람도 이거 코멘트 날려놨고, 오, 진짜? 오, 어, 대박이네. 그레이 쿡도 여기 추천사 써놓고,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래서, 읽어봐야겠네, 한번. 난 이거 써놓고 지금 바쁘다는 핑계를 못 읽었는데, 이 마침 그 코칭 언어에 대해서 저번에 그 뭐 브랜드 컨설턴트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거 한번 꼭 읽어보라 하더라고. 근데 나 아직 못 읽었어. 나중에 북스터디도 해야겠다, 이러면. 강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스터디. 그리고 이 챕터는 꼭 읽읍시다. 약간 이런 것도 해야 될 어. 것 같아. 그리고 읽고 약간 느낀 점 같은 거 하면 또 얻는 에, 게 있어. 독서 토론 마냥. 이제 독서 토론해야지. 보면 책 읽어야 돼요, 책 읽어야 돼. 아, 진짜 책 음. 읽어야 돼.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책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사람이, 이게 너무 이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뭔가 맞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생각도 짧아지고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책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책상에 요거, 요거 딱, 뭐야, 이거. 데미안 하나 놓고, 이제 거의 한 하루에 야, 2장을 읽자. 인간적으로. 퇴근하든 눈 떴든 인간적으로 2장을 읽자. 너 진짜 활자도 안 읽으면 넌 사람도 아니야. 이래서 일부러 책상에 막 이렇게 다 엎어놨어. 그래서 한 장씩은 읽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되게 분량이 적은데 저거를 지금 내가 몇 개월째 읽고 있니? 아, 아니, 그게 어디예요? 요즘 책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래, 저 진짜 책 읽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약간 멋있게 느끼게 됐어요. 약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맞아. 그리고 좀 읽어. 이거 또 추천. 음. 그, 아마 거기서도 이게 될 수는 있겠다. 한 분을 또 이렇게 서칭을 했거든? 윤소정이라는 분이신데, 음. 그, 되게 좀 이력이 조금 특이하시고, 아무튼 교육업, 뭐 기획자?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생각 구독이라고 해서 옛날 뭐 싸이월드, 파워블로그 이런 거 1세대. 그래서 자기의 음. 그런 날 것의 감정이나 이런 보고 배움을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뉴스 아니면 그냥 페이지처럼 쭉 만들어서 발행을 하시는? 음, 내가 이거를 한 3월부터 2월부터다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지금 오, AI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사람인 게 막 AI 한국 1타 막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발행을 해. 나는 이제 구독료를 내고 지금 저걸 정기 구독처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오, 왜냐면 지금 AI 시대에서 우리가 항상 트레이닝적인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제 좀 이 시대의 그래, 맞아. 다른 흐름이나 변화, 것들도 필요해. 그거를 근데 사실 누구 말을 믿고 아니면은 누구의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유튜브도 하거든? 그래서 음, 먼저 그냥 유튜브에 소울정이라고 치면 나올 텐데, 그래서 그거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을 하고, 오, 이 사람은 이제 감사해요. 어,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분인데, 자기가 어디 가서 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렇게 글 보여? 음, 진짜 일기 형식으로 다 쓰는 분이야. 근데 이번에 좀 내가 이걸 읽으면서 너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이게 이거 바이럴 얘기였는데 요즘 우리가 바이럴 시켜야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 음, 근데 입사 여기 초기화 하더라도 나도 이제 뭔가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근데 우리 업종을 좀 더 우리를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브랜딩 해서 막 이것저것 강의나 뭐 사봤어 다. 근데 그때 초반 한 1, 2월만 해도 약간 그런 인스타나 릴스나 블로그도 후킹, 막 그 제목 자극적이게 해서 뭐 끌어들이고, 뭐 보고 싶은 내용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약간 이런 게 좀 트렌드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나는 살짝 반감이 좀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그 제목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인스타 트레이닝 보면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아니면 허리 음, 망가집니다. 근데 사실 나는 그런 말을 쓰기가 싫은 거야. 그 어떻게 음, 보면 인스타 이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스토리만 깐깐히 올리고 팅커리즈 때처럼 여기 와서 막 릴스 발행 이런 거 안 했던 것도 잠깐 좀 멈추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약간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서. 사실 대드 이렇게 하지 마세요는 왜? 음, 왜라는 질문 들고 대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막 혼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요즘 판도가 원초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그런 인스타나 뭐 그런 틱톡은 난 안 하지만 그럴 때 요즘 바이럴 되는 영상 알고리즘 탄 영상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광고 같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콘텐츠 소비를 아예 안 한대. 그런 성향이 늘어났고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히려 보여줬던 사람들의 콘텐츠를 좀 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더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 것으로 유튜브에 올리든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개인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에 올릴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좀 더 인간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가치를 높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서 그래서 사실 뭐 단기간에 뭐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 업을 가져갈 거면은 지금처럼 아카이빙을 계속 쌓고 대신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진짜 날 것까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용기? 혹은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은 뭐 조금 뭐 폐쇄적인? 아니면 조금 이렇게 블로그 같이 너무 이렇게 화두가 안 바뀌는 공간에 올리는 뭐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런 SNS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도 계속 AI나 그런 거에 대한 최신의 판도를 여기서 되게 잘 다뤄. 뭐 유튜브만 봐도 되겠지만 좀 딥한 내용.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한번 있다는 거 알면 좋겠고 이거 한번 왜냐면 같이 읽을까요? 내려주시면 안 어, 돼요? 어, 예, 아니, 분량이 좀 내가 있는데 항상 한번 고민하는 내용이어서. 어, 이 음, 사람들이 조금 잠깐만.
조금 크게, 맥북 프로로 오케이, 바꿔? 오케이. 왜 이렇게 느려? 안 돼, 안 돼.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요거는 줄거리 예상하면 이 사람이 러쉬라는 브랜드, 음, 그, 디렉팅으로 참여를 했어. 이 윤소정이라는 사람과 윤소정이 있는 회사에서 음, 그 러쉬가 옛날만큼 러쉬 코리아가 옛날만큼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아서 참여를 했고 그 펜타포트 인천 아, 거기 난 몰랐네. 작년에 나 서정님이랑 그 민지님이랑 갔을 때 거기 화장실 부스에 러쉬가 그걸 다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 그러니까 대단하네. 원래 락 페스티벌이라는 공간은 화장실은 당연히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파고든 거지. 가장 음, 더러운 곳을 가장 향기로운 브랜드가 맡겠다. 해서 그게 바이럴이 된 거였고 근데 그때 했던 바이럴이랑 지금은 또 달라졌고 그래서 결국 칸을 왜 갔냐면 칸에 그 광고 출품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펜타포트 때 했던 걸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본 거야. 해보자 우리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이번에 쓴 거고, 그러면서 바이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한 중간 정도 읽었을 때 인사이트가,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배운 여러 가지 스승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 그러니까 같은 조회수 1이면, 그,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올렸던 1이나, 뭐, 100만 유튜버 올린 영상 보는 1이나 똑같은 1이잖아. 음, 그럼 그걸 알고, 그냥 꾸준히 올리고, 날 것을 올리면서 그런 조회수나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뭔가 특별하다는 착각 때문에 이 내 조회수랑 저 조회수랑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그렇기 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연습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옛날처럼 광고 형식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뭐 명언 쭉 보다가 뒤에 막 갑자기 책 광고하거나 이러면 사실 바로 팍 떨어지잖아. 그래서 맞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꾸라는 게 좀 난 크게 왔었어. 원래 다 아까 열어라. 서두에 얘기했던 것도 조금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약간 이렇게 잽치는 것처럼 더 알고 싶으면 문의 주세요. 뭐 이런 방식을 쓰라고 다들 하던 거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 관련해서도 아니면 뭐 역도 관련해서도 글 쓰다가 궁금한 거는 문의 주세요를 해야 원래 전환이 됐었는데 그리고 그게 옛날엔 좀 맞는 방식이었고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끼니가 보이면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있는 그대로 다 퍼주고 내 정보를 다 베껴가도 될 만큼의 정보를 줘라. 대신에 그 음, 베껴갔을 때 좋은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 거 왜 베껴가? 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우리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트레이너 시장은 정말 사실 뭔가 꽁꽁 숨겨서 나만의 것이라고 하고 싶어 하잖아. 어, 역행을 하고 어, 있어, 역행. 역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이 말이 좀 반가웠던 게 지금 우리 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도 어쨌든 AI 신에서도 AI 개발자들은 원래부터 뭐 깃허브라는 그런 거에서 자기가 썼던 코드 다 올린대. 그러면 그걸 음, 누군가 복사해 가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유하면 더 잘 된다는 거를 안다는 거야. 난 이 개념이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그 무슨 대화 그거를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여줬는 게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전기차 테슬라 만들 때 썼던 그런 코딩 이런 거를 그 다 베풀었는데 아니면 다른 차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뭐 빌려달라고 하거나 알려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 다 가져가라 했다. 다 가져가서 똑같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걸 보고 에? 이랬는데 알고 보니 나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으면 시장이 안 커지잖아. 근데 도요타, 뭐 현대 얘네가 다 전기차를 만들어. 그럼 시장이 커졌지?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럼 파이가 커지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했을 때 더 크게 크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꼭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다 이거를 보고 요즘 이런 걸 읽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너나 나나 뭐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길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성공이란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 잘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나나 뭐 너나 뭘 정보를 나눠주는 거나 누가 뺏겨가도 난 크게 개의치 않거든. 오히려 그냥 그거 가져가시고 그걸 피드백 줬을 때 난 오케이.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게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라도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실 피트니스 시장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그런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교류가 만약에 잘 된다면 나 그것만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좀 큰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차피 안 바뀔 놈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을 거고 뭔가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그 생각이 갇혀서 정보 공유를 안 하려고 할 건데, 근데 우리가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아, 진짜. 이게 근데 초장부터 지금까지 되게 우리 선배가 하나의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나의 한 가지만 건들진 않았어. 지금 내가 너무 어, 여러 개 터치를 미안. 줬는데 아니 이게 너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제가 거부하고 싶은 거죠. 일단 이런 마케팅 바이럴에 대한 나의 반감. 약간 나는 이런 거 하기 음, 싫은데 약간 이런 게 있긴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있긴 해요. 왜냐면 그냥 나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에 어, 대한 욕망은 있죠. 아직도 나도 그래. 있고 나 그걸 아직도 믿고 있어. 아직도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나의 희망을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인스타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저는 그래도 항상 해야 되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두려우니까 나도 해야 될 걸 아나 봐요. 나도.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나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댓글에 뭐 적으면 뭐 날아갑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은 했어. 이거는 이제 맥락에 맞아서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또 하나 때린 게 공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공유를 두려워 말라. 나를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 코딩 얘기도 그랬던 게 그게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나 코딩 이런 산업이 훨씬 앞서간 산업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는 산업이고. 근데 그런 산업에는 결국엔 그런 선진된 그런 피드백들과 그걸 수용하고 주고받고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여기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꽁꽁 숨기고 나도 피드백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도 피드백을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고 꽁꽁 욕하고. 숨기는데 근데 이걸 진짜 웃긴 게 이걸 피드백을 줄 수 없는 회원들만 그걸 듣고 있어. 지금 음,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것들이 있어. 근데 서로 감춰. 안 알려줘. 와서 보세요. 회원으로 오세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걸 끝까지 알게 된 사람은 회원들밖에 없어. 근데 회원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피드백을 주지 못해. 왜냐면 이게 맞는 줄 아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 고인물이 되고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게, 이야. 무섭다, 무서워,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뭐,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도 인스타는 매체를 안 좋아해. 나는 음,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음, 공유가 무섭다기보다는 이 시장이 어떤 데를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욕먹는 거 두렵진 않아, 요즘. 그냥 뭐, 남이,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뭐 어쩌라고. 내 음, 인생 책임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기 시장이랑 여기 시장이랑 다름이 분명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 피드백을 물론 해주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딴지 걸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은 시장이야. 여기 그냥 네가 뭔데부터 해서 자격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물론 필요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공유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 이게 맥락은 좋은데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대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생각한 거는 공유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공유는 가까운 사람끼리만 해도 괜찮다? 마음 만난 사람끼리만 해도 괜찮다?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두 번째는
알리긴 알려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만약에 아무 데도 안 올렸으면 우리만 아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쟤네는 뭐 하는구나도 모르고 그게 결국엔 나중에 뭐 아카이빙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뭐 회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뭘 세웠을 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게 좋고 개인적인 걸 봤을 때는 어 그냥 블로그라는 매체가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조금 더 괜찮다? 나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그냥 한 저저번 달부터 그냥 뭐야 뭐 막 해. 그냥 뭐 그런 후킹이 뭐고 모르겠고 쿠킹 그런 것도 해보라고 해서 해봤다가 뭐 해봤다가 그냥 요즘 그냥 사람 올릴 때도 있어 그냥 뭐 이번 주 회고록 이러면서 그냥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음, 생각했고 근데 그런 게 쌓이면은 맥락이 생기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어떻게 해서 이 블록을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뭐 허리에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로 들어왔다가 이건 뭐야 하고 눌러봤는데 이 사람 뭔가 일상이 있어. 근데 그 일상이 잘 맞네? 뭔가 읽히네? 그럼 사실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라는 사람의, 혹은 너라는 사람의. 그럼 그게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접점이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이 글에서 읽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매체를 정해서 뭐라도 발행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너나 나나 이제 그런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랬고, 더더욱 심했고, 가장 좀 이런 요즘 이런 구독한 걸 읽으면 느낀 게, 좀 나도 나를 보면서 완벽주의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실행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음, 반성을 좀 많이 했어. 실제로. 완벽히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뭐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불완전한 것들이잖아. 앞으로도 계속 불완전할 거고. 근데 그거를 뭔가 나도 뭔가 아직 인스타 시도 못하는 것도 이유가 뭐 데드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 발생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무슨 어디부터 접근을 해서 어떻게 올리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뭐 그게 다 맞아요라고 그냥 이렇게 뭐 서두에 써놓고 그냥 전 음, 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관점에서 하고 이랬을 때 어디 자기 잘 들어옵니다. 왜 굳이 막 내가 정인승이 아니고 내가 김준수가 아닌데 힌지가 어떻게 잡혀서 발의 압력이 어떻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관점이면 저는 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라고 해도 음, 되지 않을까? 왜 꼭 박사들처럼. 왜냐 우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민승처럼 막 이규민 박사님처럼 막 그런 대단한 사람들처럼 크리에이터스 사람들처럼 막 인용을 해와서 막 하고 하는 게 아, 속으로는 이제 멋있지.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그게 뭔가 정보 기반 팩트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일반인들 소비자의 시선에서 과연 와닿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민승이 형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디빌더 선수들이 더 그런 걸 원하고, 뭐, 한건영 코치님을 원하는 일반인 뭐 선수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원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올리는 글에 대한 걸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홍채연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올렸던 거에 대한, 난 저 관점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시작해.